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뒤를 잇는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광폭 행보가 지금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이 안 되길 바라는, 기각이 되길 바라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겠죠. 네. 혹은 뭐 홍준표 시장 정도를 지지할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인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지지층은 지금 현재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되게 노골적으로 네. 조기 대선을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본인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에게 반응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딱 만약에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경쟁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전 대표로서는 가장 크게 극복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배신자 프레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이 전통적인 보수의 어젠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보수 민심 달래기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가 있는 보수 지지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이 리스크는 이 본질이 뭐 보훈이나 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랄까요, 인간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수를 배신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고 왔던 동지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대권 욕심 때문에 윤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의구심이 보수층에 있었고, 또 하나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맡았었고, 네. 그 다음에는 당대표, 그리고 마지막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보수층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배신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근저에 저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정치적 제목이면 틀림없어 보이지만 네. 과연 지금 당대표를 넘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맡을 만큼 경험과 어떤 본인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구축이 되어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불안감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네. 대선에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다른 후보들과의 경륜의 어떤 문제에서의 경쟁은 좀 버거울 것이다. 그렇게 네.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뒤를 잇는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광폭 행보가 지금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이 안 되길 바라는, 기각이 되길 바라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겠죠. 네. 혹은 뭐 홍준표 시장 정도를 지지할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인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지지층은 지금 현재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되게 노골적으로 네. 조기 대선을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본인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에게 반응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딱 만약에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경쟁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그런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들이 치고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 지지율은 좀 등장 컨벤션 효과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첫 일성으로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혜병 특검 3자 추천으로 해가지고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가장 큰 보훈과 관련된 아젠다입니다.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당대표가 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목숨처럼 여기는 보훈에 대해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뭐를 한 게 있죠? 처음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최혜병 그 특검에 대해서 안보 보호 문제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발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검법이 그렇게 독소 조항이 많다면 본인이 발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지만 그 말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켰습니까? 또 김포시 서울시 편입 얼마나 가벼운 겁니까? 전혀 고민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목련꽃 피면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했는데 목련꽃이 졌는데 지금 김포시 서울 편이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뭐 공공선이라든지 동료 시민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말로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실행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도 낮긴 하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더 내려가느냐는 사실 국민의힘이 탄핵의 찬반으로 갈려지고 또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친명 비명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냐 아니면 구속되느냐 이 두 가지 프레임인데 사실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본다고 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선 경선 구도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 한동훈 대표의 배신자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현역들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당내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지율은 아주 단기간에 컨벤션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전 대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제 한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윤한 갈등 당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언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된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이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나온 이런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강성필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내온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앞뒤가 안 맞게 보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책을 한 권 내면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서 보진 않았지만 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대로 호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저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봤거든요. 네.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보수의 지지층들이 봤을 때 아니 윤석열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막상 펴낸 책을 보면 또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자론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찬성과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 인간적인 인연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이 갖고 있는 그 기저에는 왜 한동훈, 윤석열이 싸웠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 역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당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수장이죠. 당원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당대표. 과연 그것이 명분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만약에 정말로 한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미안함이 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수 지지층의 용서를 받고 싶었다면 왜 하필이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비상계엄에 아주 그 크리티컬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내므로써 조기 대선에 등장했는가. 네.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죠. 만약 정말로 미안함이 컸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묻어두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혹은 본인이 정말 꿈꾸는 대통령이 됐을 때 담담하게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와서 이대로는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김문수 장관의 표심을 좀 가져와야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가 속내가 보이면 안 된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정치는 국민들께서 다 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실망감을 가지신 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